전 총장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메시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문정부를 쳐서 수구 보수 진영 대권 후보를 부상했다. 두 명의 대통령을 감옥 보낸 윤석열은 조국 수사와 함께 검찰개혁 공방 진행되는 어느 시점에 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.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. 저희 가족 관련 수사 문제는 윤석열 총장께서 온전히 하실 것입니다. 그분이 어떤 검사십니까? 제가 이 문제와 관계없이는 존경하는 검사이고 선배십니다. 그분이 법과 증거와 판례에 따라 수사를 하실 것입니다.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.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말 실제 어떤 필요를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다시는 수사 안 하는 게 맞습니다. 자, 김병민 비대위원님. 네. 조국 전 장관 2019년에 분명히 그분이 어떤 검사십니까? 제가 존경하는 선배다. 엄정하게 수사 잘할 거다. 라고 말해놓고 엄정하게 수사하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. 수구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아니 왜 이렇게 평가가 본인 수사에 대해서 서운하게 했다고 평가가 갈라집니까? 사실관계는 엄밀하게 짚고 가야죠.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문에 대권 주자를 부상한 게 아니고요. 그 뒤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들을 비롯한 정권의 뼈아픈 여러 가지 수사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게 되죠. 윤석열 전 총장 스스로가 식물총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의 모든 인사권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.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을 진두지휘하는 순간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였고, 그때까지도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다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. 그랬던 윤석열 전 총장을 유력한 대권자로 만들어줬던 건 지난해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,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윤 전 총장을 직무 정지시키고 여기 대해서 징계를 하고, 여기 제가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, 이 모든 것들이 윤석열 전 총장을 키워준 것 아니겠습니까?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책을 조국의 시간이라고 냈잖아요. 이 조국의 시간에 더불어민주당이 다 갇혀버린 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깊은 걱정과 고심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보수정당이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. 그래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서로 공방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한 4년 정도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었는데, 조국 전 장관 지금 1심 재판도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조국 전 장관의 책에서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본인에 대한 하소연을 하고 있죠. 4.7 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두고 조국 전 장관이 문제다라고 언급을 하려고 했던 초선 의원들이 지지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 속에서 다시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게 지금 민주당에 펼쳐지고 있는 사실입니다. 지금 민주당은 조국의 시간이 갇힐 게 아니라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미래 권력의 시간으로 가야 되는데,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을 밟고 넘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. 결국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, 또 조국 전 장관의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릴 정도로 많은 지지자들은 조국 전 장관을 응원하고 있는데, 이 딜레마를 어떻게 벗어나게 될지가 참 궁금합니다.